그대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뀔 수 있을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55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바로 직전의 시험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다.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티신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대성공한 분, 62세에 그림을 배워 개인전을 연 분, 59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한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고비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도 그 고비를 넘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 제기: 왜 이 시기가 가장 힘들까? 55세에서 65세, 이 10년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꿈도 많았고 시간도 많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무리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상 소견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둘째, 경제적 압박이 심해집니다. 은퇴가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를 했는데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돈은 부족합니다. 셋째,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자주 만나주지 않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넷째,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잠깐 그대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좋은 신호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반드시 큰 시험이 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직전에 알 속이 가장 답답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답답함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김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조기 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 악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가족관계 파탄.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 오히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각오가 생겼고 작은 카페를 차려서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 고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고비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비를 단순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고비의 세 가지 진정한 의미. 첫째, 정화의 과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잘못된 것들이 씻겨나가는 시간.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는 시간, 허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되는 시간. 둘째, 성장의 기회, 편안할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 진짜 내 안의 힘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의존하던 모든 것에서 독립하게 되는 시간. 셋째, 전환의 신호, 낡은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 부처님도 29세에 왕궁을 떠나 6년간 극심한 고행을 겪으셨습니다. 굶주림, 추위, 외로움, 절망. 하지만 바로 그 고비를 넘긴 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대도 지금 그와 같은 과정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3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대나무의 지혜. 어느 봄날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을 지나가시다가 한 농부를 만나셨습니다. 그 농부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농사도 잘 안 되고 빚은 늘어만 가고 나이도 60이 다 되어서 새로 시작하기도 늦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며 곁에 있던 대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농부여, 저 대나무를 자세히 보아라. 네. 하지만 그냥 대나무일 뿐인데요. 그렇지 않다. 저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농부가 고개를 저으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3, 4년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자라지 않는다. 다른 나무들은 쑥쑥 자라는데 대나무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사람들은 저 대나무는 죽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정말 안 자라는 건가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한다.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 농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3, 4년이 그렇다?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농부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그대도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제 땅속에서 단단한 뿌리가 되고 있다. 곧 그대에게도 갑작스러운 성장의 시간이 올 것이다. 농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모두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대의 30m 성장이 곧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순금의 정면. 어느 여름날 부처님께서는 한 금세 공장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고 제 사업도 어려워져서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58살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장인의 작업장을 둘러보시다가 용광로에서 녹고 있는 금을 가리키셨습니다. 장인이여, 저 금이 왜 불 속에 들어가 있는가?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불순물을 모두 제거해야 진짜 금이 됩니다. 그럼 불 속에 들어간 금이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금이 될 수 없으니까요. 훌륭하다. 그대가 바로 답을 말했다. 부처님께서 장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이여,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그 불과 같다. 그대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 교만, 욕심, 두려움, 분노가 모두 타서 없어지고 있다.
그럼 제가 지금 정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58년 동안 쌓인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진짜 그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면 그대는 순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장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딸의 병도 사업의 어려움도 모두 그대를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 시련을 통해 그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6개월 후, 그 장인의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사업도 이전보다 훨씬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인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연꽃의 진흙. 어느 가을날 한 과부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63세인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섭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여, 저 연꽃을 보아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중 하나가 아닌가.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 연꽃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보이느냐? 과부는 자세히 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고 있네요. 그렇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는 피지 않는다. 반드시 진흙이 있어야 피어날 수 있다. 왜 그럴까?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꽃은 진흙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한다. 진흙이 더럽고 냄새날수록 연꽃은 더욱 아름답고 향긋하게 핀다. 진흙 없이는 연꽃이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과부의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여, 그대의 고통도 바로 그 진흙과 같다. 외로움,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대 안에 피어날 아름다운 꽃의 양분이 되고 있다. 제 안에 꽃이 핀다고요? 그렇다. 지금까지 그대는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진짜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6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겪는 외로움과 고통이 그대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시련을 견뎌내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연꽃이다. 1년 후, 그 과부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과부들을 돕고 위로하며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비를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들. 첫 번째 방법, 시간의 법칙 이해하기. 55부터 65세는 대나무 뿌리 내리기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다짐, 오늘도 내 뿌리가 더 깊어지는 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구체적 실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일기 쓰기, 하루의 성장과 변화 기록,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기, 작은 도전으로 뿌리 깊게 하기, 과거 경험 정리하기, 지혜로 만들어 저장하기. 두 번째 방법, 정년 과정 받아들이기. 지금의 어려움을 순금 만들기 과정으로 보세요.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몸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계기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세 번째 방법, 연꽃 마인드 기르기. 지늘거려움 연꽃 성장 전환법. 매주 실천할 것 진흙 찾기. 이번 주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 선택 양분 만들기. 그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 찾기. 꽃 상상하기.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상상 감사하기. 그 어려움에게도 감사 인사하기. 네 번째 방법, 미래 비전 그리기. 3년 후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비전 만들기 단계, 현재의 나이 더하기 3살. 몇 살이 될지 계산하기. 꿈꾸기, 그때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기. 역산하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기. 첫 걸음,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 시작하기. 60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65세에 강사가 된 분, 58세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62세에 작가가 된 분, 64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68세에 성공한 분. 다섯 번째 방법, 동반자 만들기.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동반자 찾는 방법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 참여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하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 만들기. 종교적 모임이나 명상 그룹 참여하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주 1회 산책하며 서로 격려하기. 책 읽고 감상 나누기. 새로운 취미 함께 배우기. 서로의 꿈과 목표 응원하기. 여섯 번째 방법, 작은 성취 쌓기. 큰 변화는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월 작은 도전하기. 1월 새로운 책 5권 읽기. 2월 새로운 요리 5가지 배우기. 3월 새로운 사람 5명과 인사 나누기. 4월 새로운 장소 5곳 가보기. 이렇게 12개월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59세 정 씨의 완전한 인생 역전한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상황, 명예퇴직으로 실업상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중, 가족들과 소통 단절.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 고비 넘기기 과정에서 1단계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 2단계 작은 텃밭 가꾸기 시작. 3단계 근처 경로당에서 봉사 시작. 4단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 수강. 현재 상황, 친환경 농장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수입, 지역 농업 멘토로 활동하고 가족관계 완전 회복했습니다. 인생 2막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번엔 61세 김 씨의 새로운 꿈 실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상황, 남편과 사별 후 극심한 우울감, 자식들과 갈등으로 만남, 깊이 경제적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1단계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참여. 2단계 평생교육원에서 상담 심리학 수강. 3단계 같은 처지의 과부들과 자조 모임 결성. 4단계 전문 상담사 자격 취득. 현재 모습 지역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로 활동, 과부 자조 모임 대표로서 200명 관리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며 관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65세 박 씨의 늦깎이 예술가. 과거 상황, 40년간 회사 생활 후 은퇴, 취미도 특기도 없이 무료한 일상, 건강 악화로 병원 출입 빈번할 일이 없어서 죽겠다며 한탄했습니다.
전환점 1단계 우연히 참여한 그림 체험 프로그램 2단계 매주 화요일 그림 교실 다니기 3단계 첫 작품으로 동네 전시회 참여 4단계 개인 작품전 개최. 놀라운 결과 지역 신문에 늦깎이 화가 기사 게재 그림 판매 수익으로 용돈 마련 그림 동호회 회장으로 선출 매일이 설레고 행복하다는 고백.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반대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정 즉시 결과를 원함 한 달 해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네. 3개월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어. 이런 분들은 대나무의 지혜를 잊어버립니다.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함정 다른 사람과 비교함.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같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각자의 때가 다릅니다. 남의 시계와 내 시계는 다르게 갑니다. 세 번째 함정 완벽을 추구함. 이 나이에 시작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만큼 잘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55에서 65세의 장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경험, 지혜, 인내심은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함정 혼자서 해결하려 함.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이 나이에 도움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좋은 말씀이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첫걸음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10분 산책하기.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관찰하기. 새로운 길로 가보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작은 것부터 시작.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등 일주일 후 변화된 마음 느끼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동네 카페에서 사장님과 인사 나누기.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과 안부 묻기.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들 관심 분야 정보 찾기. 인터넷 검색으로 관련 정보 수집. 도서관에서 관련 책 빌려보기.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시청하기. 첫 모임 참여해보기.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 문의. 문화센터 강좌 정보 확인. 종교시설 소모임 알아보기. 작은 목표 세우기. 1개월 안에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 주기. 이번 달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새로운 앱 사용법. 간단한 요리 레시피. 컴퓨터 활용법. 건강 습관 만들기.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금연이나 금주 시도하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사회적 관계 확장하기. 한 달에 새로운 사람 5명과 인사. 오래된 친구와 연락 재개하기. 가족과의 대화 시간 늘리기. 사랑하는 그대, 이제 깨달으셨겠지요?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55세부터 65세까지의 20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와 욕심은 사라지고 진짜 지혜와 경험은 무르익었습니다. 건강도 아직 유지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새 출발의 조건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말씀.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반드시 껍질이 깨져야 한다. 지금 그대의 껍질이 깨지고 있다. 곧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강철이 명검이 되려면 1000번의 두드림을 견뎌야 한다. 지금 그대는 명검이 되는 과정에 있다. 조금만 더 견뎌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곧 찬란한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대에게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동안 견뎌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3개월만 더, 6개월만 더, 1년만 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 고비를 넘겨서 지금의 행복이 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지금이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부터 그대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대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금처럼 순수하게 정련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세요. 그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그대의 남은 인생이 기적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그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합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